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어느 누가 함부로 해칠 수 있을까요? 모성애란 암컷 생물이 자신의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내리사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사람보다 나은 동물들의 모성애를 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기를 포기한 부모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본인의 쾌락을 위해 남자에 미쳐버렸고 아이들을 해친 매우 이기적인 어머니 수잔 스미스의 이야기입니다. 수잔 스미스는 1971년 9월 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잔은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수잔의 아버지는 그녀가 고작 6살밖에 안 됐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수록 그녀는 그의 유품을 보며 달랬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은 동전 컬렉션과 그의 목소리가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였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었던 수잔 자신도 13세가 됐을 때 한 번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잔의 어머니는 공화당의 정치가이자 기독교 연합의 일원이었던 비버리 러셀이라는 남성과 1979년에 재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한 지 7년이 지날 무렵 사건은 1986년 수잔이 고작 15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계부인 러셀은 성장한 수잔을 딸이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밤마다 러셀은 딸의 침대에 누워 몹쓸 짓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짓을 1년 가까이 당했던 수잔은 어머니와 사회복지국에 털어놓았고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러셀은 집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 받아야 할 수잔은 집에서 더욱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수잔의 어머니는 딸에게 어째서 창피하게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말해서 집안을 망신시키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간 러셀의 학대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수잔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회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또 어머니로부터 원망의 말을 듣기 싫었던 수잔은 결국 도움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잔은 동네 식료품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뤄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수잔이 사랑했던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불장난이었던 그와는 달리 진심으로 사랑했던 수잔은 관계가 끝난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녀와 관계가 끝나자마자 수잔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잔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잔과 데이비드는 1991년 3월 15일에 결혼했고 데이비드의 증조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시기였지만 사실 수잔과 데이비드 커플의 결혼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수잔과 데이비드가 결혼식을 올리기 불과 11일 전 데이비드의 형제 한 명이 크론 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병으로 하나 잃고 또 다른 아들은 결혼해서 집을 나갔기 때문일까요? 단기간에 두 아들이 집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폭풍 같은 신혼 생활 중 1991년 10월 10일 수잔의 첫 번째 아들인 마이클이 태어났습니다. 데이비드와 수잔은 아이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의 가치관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게 중요했던 데이비드와는 다르게 수잔은 상당히 물질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종종 어머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장모인 수잔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 했습니다. 1992년 초에 수잔과 데이비드는 자주 싸웠고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수잔은 헤어지자마자 직장에서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데이트도 했습니다. 1992년 11월 수잔은 다시 데이비드와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수잔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 수잔은 또 아이를 갖게 됐지만 그녀의 임신에 대한 불평은 어마어마해졌고 둘의 사이는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1993년 6월 외로움을 느꼈던 데이비드는 결국 직장 동료와 눈이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두 번째 아들인 타일러가 태어났지만
데이비드는 집을 떠나버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아버지로서 의무를 내팽겨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두 명의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데이비드와 같은 곳에서 일하기 싫었던 수잔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의 회계사로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회사에서 간부까지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승진은 어두운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돈이 중요했던 그녀 입장에서 데이비드와의 이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너무 잘 풀리게 됐습니다.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던 그녀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1994년 1월, 수잔은 톰이라는 남자와 우연히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톰은 회사 사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때 수잔은 다시 데이비드와 만나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소리를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톰과 미래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0월 17일, 톰은 수잔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지만 헤어지자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나와 같은 멋진 남자를 붙잡고 싶다면 좋은 여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부남과 자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회사 직원의 남편과 키스하는 모습을 들킨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잔은 톰과도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녀는 여전히 데이비드와 성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계부인 러셀, 그리고 톰의 아버지와도 성적인 관계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별 통보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 그녀는 톰의 관심과 동정심을 얻기 위해 러셀의 계속되는 성적 관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이미 그녀에 대한 애정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 다른 무기를 꺼냅니다. 회사의 사장인 당신의 아버지와 잤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10월 25일, 수잔은 인생 최고의 복권이었던 톰과의 이별에 집착했습니다. 화가 너무 났던 그녀는 회사에 조기 퇴근을 통보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오후 8시경, 수잔은 아이들을 차에 넣고 좌석에 고정시킨 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집으로 가려다가 호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잔이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에게 교차로에서 흑인 2명이 차와 아들들을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운전 중 잠시 빨간 불에 차를 세웠었는데 무기를 든 남성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들, 당국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강도 높은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비극적인 소식과 수잔의 눈물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처음부터 수잔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이틀째가 되자 그녀가 무조건 아이들의 위치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들이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잔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차량이 빼앗긴 위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교차로에서 빨간 불에 정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로에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차량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저지른 큰 실수입니다. 그곳의 교차로는 바로 감응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감응신호는 차량이 오는 것을 센서가 인식하여 교통신호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 차량이 없었다면 수잔은 빨간 불을 볼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에 퍼졌고 기자들의 비난이 섞인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라고 볼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에 본인이 예쁘게 나오고 있는지, 전 남자친구인 톰은 지금 뭐라는지 등을 물어댑니다. 1994년 11월 3일, 더 이상 대중들에게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호수에 갔지만 그곳에서 아이들만 차에 고정시킨 후 호수에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잠수부들은 거꾸로 박혀 있던 차를 발견했고 아이들은 좌석에 매달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손은 창문을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물속에 잠겨 있을 때 두 아이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수잔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비극으로 인한 우울증을 치료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까지 고작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데이비드는 사형을 주장했음에도 그녀는 사형을 면하고 30년 뒤 가석방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잔의 가석방 자격은 53세가 됐을 때인 2025년에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아버지인 데이비드는 평생 수잔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모든 가석방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추가로 2000년에 어이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전히 남자에 미쳐 있었던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남자인 교도관들에게도 손을 뻗습니다. 수잔은 교도관 한 명과 교도소장과 관계를 가졌던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들이 들통난 이유는 매우 어처구니 없습니다. 수잔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이 밝혀진 후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도관은 징역 3개월을 받았고 교도소장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녀의 행동은 매우 조신해지고 매사에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뒤부터입니다. 수잔은 이제 와서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을 후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개인적인 소견을 남기지 않지만 이건 분명히 가석방을 위한 연기일 것입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